예,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젤리 채널 5%고요. 자, 오늘은 제가 엔비디아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엔비디아는 좀 기분 좋아해도 되죠. 예, 글로벌 대장주, 자, 미국의 나스닥과 S&P를 또 밀어 올리면서 시총 2위에 등극했습니다. 오늘 제가 구체적인 전략과 제 예상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 중기주 잘 들고 계시면 됩니다. 자,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AI 버블 탑승기에 잘 가지고 계시면 돼요. 이게 주도주익이랑 뭐 슈팅 즐기기 이렇게 많이 제가 적어놨는데 이런 얘기를 좀 잘 드릴 거고요. 당연히 또 우리나라에서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삼전, 하이닉스, 한미반도체까지도 얘기를 드릴게요. 사실 제가 운동을 좀 가려다가 아는 형님이 전화 와서 통화를 좀 오래 했는데 이 형님이 당연히 엔비디아 주주시고 우리나라 임대업자를 오래 하신 분이에요. 나름대로 부동산의 전문가시죠. 사실은 부동산에 살짝 또 버블 징조가 금리나 기대와 함께 있는 것 같아서 의견 좀 살짝 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상방하시면 돼요. 자, 오늘 주인공은 엔비디아입니다. 자, 나스닥도 시원하게 신고가. 저랑 오래되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수급 분석 실전 투자 얘기를 드리는 부분이 항상 빅수급 얘기 드리잖아요. 빅수급. 근데 빅수급은 손해를 안 본다는 얘기도 했어요. 이런 놀라운 얘기를. 근데 빅수급들은 정말 손해를 안 봐요. 이거를 아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되게 좀 불합리한 것 같죠. 근데 그거를 그래서 체싱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투자자 꼭 아셔야 되는 수급 분석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 봅니다. 사실 미국과 우리가 미국도 원래 중장투로 점잖게 가다가 2021년에 밈도 생기고 급등락도 하고 이게 정말 사실인데 우리나라에서 150조 가면서 미국과 우리나라 환율까지 영향을 끼치는 시대예요. 우리나라는 트레이딩을 되게 잘하는 또 선진국이지 않습니까? 그런 면 때문에 정시가 단기로 많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약간 교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변동성 때문에. 그래서 개인분들 힘들 수 있는데 제가 보는 빅수급과 시장의 큰 추세는 그게 별로 안 흔들려요. 거기서 주도주가 확고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왜 주도주 엔비디아 AI 버블의 탑승에 대한 얘기를 한 번 더 드릴 거고 가격도 다 말씀드릴게요. 한번 시원하게 한번 볼까요? 엔비디아가 어쨌든 시총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3.15 트릴리온이에요. 근데 어제 기준으로 어제 5% 올랐잖아요. 엔비디아가 3 트릴리온입니다. 3 트릴리온. 그러면 가요. 마이크로소프트보다 이게 추세가 워낙 좋기 때문에 시총 1위 등극할 거라 봅니다. 살짝 슈팅 기간이죠. 어떻게 보면 제가 작년 7월 달에 받는 것처럼 미국도 슈팅이 나오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슈팅 기간은 즐기시면 돼요. 겁난다 너무 많이 오르는데 그러실 필요 없어요. 더 담대하게 더 자신 있게 지르시라니까 그냥 슈팅 기간 즐기면 되고 제가 매도해야 되는 얘기도 드릴 거예요. 자, 방금 봤듯이 총 1위까지 저는 가능하다 봅니다. 자, 왜? 다음 주에 좀 이거 뭐였죠? 다음 주에 미국 엔비디아가 6월 10일 날 주식 분할되죠. 10일 날 분할돼서 다 들어올 거예요. 낮 시간 거래는 안 된다 하더라고요. 저거 보시면 참고로 보시면 되고. 자, 그럼 제가 나스닥 좀 신나게 갔듯이 엔비디아 잠깐 보면 엔비디아가 지금 너무 가파르다 느끼실 수도 있죠. 금대급다니까요. 신고가 나고 슈팅이 되기 시작하는 초입입니다. 초입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1300불, 1500불, 1300불, 1500불 사이에서는 매매를 한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는 지금 500불에 사서 950불에 20% 정도 팔았잖아요. 80% 들고 있는 상태인데 그걸로 3전도 막 사고 있는데 여기서 1300, 1500불 사이 되면 추가로 한 1, 20%더 팔 수도 있습니다. 그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미국 중장투 하고 싶은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되지만 다음에 빠지면 타임이 또 와요. 그리고 끝까지 최고 비쌀 때까지 나는 들고 가겠어. 아니면 AI 버블에 5년 10년 묻어보겠어. 그런 분 아니면은 조금 팔아도 괜찮아요. 다음 타임이 또 나올 수 있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11월 대선까지는 주도주 변화 없죠. 지금 매크로 나와도 경기 만지고 실려진다 말씀드리면서 어제 매크로 나온 것도 사실은 별로 신경을 안 썼거든요. 물론 보기는 다 봅니다. 출렁거리고 하더라도 그냥 물퉁물퉁한 걸 인정하는 거예요. 금리 내 기대도 살짝 살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 주도주가 대장이 확고할 때는 슈팅을 즐기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홀딩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주 단순합니다. 그러면 보고 앞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도 저희가 이제 그렇게 했잖아요. 올해 초에 500불 때 정말 AI 사야 된다, 버블 사야 된다, 반도체 들고 있으면서 그리고
1월 달에서 이 3월 달 3개월 동안 따블이 간 거예요. 이제 사실은 실적 발표가 이때 나왔거든요. 5월 22일 날. 이때 $1,000 확 넘어 신고가 내고 이제 슈팅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슈팅. 앞으로 한두 달 더 갈 수도 있어요. 이건 이것만 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나스닥 보여드릴까요? 자, 미국이 중장투 가능한 건 뭐냐면 월봉을 보여드릴게요. 월봉 추세를 보기 쉽습니다. 자, 미국이 작년 초부터 우리는 2차 전지했지만 챗GPT 3. 버전이 나오고 미국은 작년 초부터 AI 시작한 거예요. 그때 엔비디아 $100대. 자, $100 맞죠? 그리고 $500 갔다가 요번에 다시 올라갔는데 이때부터 미국은 6, 7개월 계속 올라갑니다. 보이시죠? 그 다음에 작년에 금리 발작 났을 때 2개월 떨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산타랠리 또 5, 6개월 또 올라가요. 이번 4월 달에도 금리 살짝 빠졌다가 올라갑니다. 이 패턴이 계속 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11월 대선까지 제가 월을 되게 중요하게 보지만 금리는 할 것 같잖아요. 그러면 한번 조정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조정받을 때 이 출렁을 때 우리 팔았습니까? 왔다 갔다 등락이 있더라도 어차피 변동주 있다 하더라도 그냥 가져가시는 게 원칙이에요. 이럴 때 되면 또 오늘 팔아놨던 거 살 수도 있죠. 자, 그런 면으로 11월까지는 쭉 가보자. 미국 왜 무섭냐면 미국이 한번 추세를 타잖아요. 그러면 보시면 월봉상 엉몽이 별로 없어요. 제가 그린으로 표시했던 글로벌적으로 아주 큰 이슈 있기 전까지는 꾸준하게 5일선, 20일선을 잘 타고 갑니다. 상방일 때는. 지금이 사실은 시장이 조금 쏠려서 가잖아요. 쏠려서 간다 해서 절대 밸류 높은 게 아니기 때문에 절대 비관론 보실 건 없고, 닷컴 뽑을 때는 나스닥 밸류가 200배, 300배씩 나왔어요. 지금 나스닥 S&P 밸류가 아마 쏠려 있다 하지만 20배, 30배가 안 됩니다. 30배 밑에예요. 밸류상 문제가 없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런 하락을 거치고 상방을 돌린 상태이기 때문에 11월 대선까지는 월별로 출렁거리더라도 꾸준하게 주도주를 갖고 있자. 주도주 변화 없다. 이 주도주 변화 없다는 얘기는 왜 드리냐면, 제가 2차 전지도 밑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주도주 계속 들고 있자 말씀드렸던 이유가, 딴 데 지금 한눈 팔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몇 개월 안 남았다니까요. 11월 대선 이후 몇 개월 안 남았다니까요. 자, 내년까지 내후년도 보는 분들 계시던데, 물론 저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경기 연착륙 하는 가운데서 쉴드 치고 좁은 길을 가면서 정신을 만들어야 되는 미국, 항상 4년마다 왔을 때 정신을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자, 그런 상태에서 미국이 좀 무리할 수 있다니, 바이든이 좀 무리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11월 이후에 정책이나 경기나 금융들이 좀 많이 풀릴 수 있잖아요. 그때 조금 돌아왔을 때 충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년은 제가 그때 가서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1월 대선까지는 상방 보는 게 5, 6개월 같이 보시자는 얘기입니다. 금리 인하 때 살짝 출렁거리더라도 주도주는 큰 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1200불, 1300불 때까지 슈팅을 즐기시고, 저는 다음 주에 아마 대중들이 들어오면 미리 올라와서 출렁거릴 수도 있고 한번 진짜 슈팅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거는 사실 제가 보는 방식인데, 왜 1500불이냐 말씀을 살짝 드리면 이게 작년 1월 달에 미국이 올라오기 시작했을 때 AI 버블이 처음 생겼을 때입니다. 나스닥 이제 처음에 반등을 줬을 때인데 엔비디아 $100, 그 다음에 실적 나오기 전에 $250, 실적 나오고 출렁출렁 단계를 거치고 500불 때 우리 들어갔을 때 이 타이밍이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요번에 실적 발표 나오고 막 사람들 급내했을 때 한 방 더 남았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때 팔고 750불 중반에서 더 사도 된다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의 저는 엘리엇 파동이에요. 엘리엇 파동을 제가 한번 소개도 시켜드리겠지만 확률적으로 상당히 잘 맞습니다. 근데 단순하게 제가 차트가 중요하다 해서 기술적 분석을 보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정황상 페이크나 어제 그런 게 많다 있기 때문에 많이 속아요. 그래서 시장도 보고 매크로도 보고 빅수금 얘기 드리면서 전체를 다 보는 겁니다. 그런 상황상 지금 슈팅 시작한 거거든요. 슈팅 시장에서 그 다음 쪽으로 보면 1500불까지는 보거든요. 근데 출렁거릴 수 있기 때문에 1300불, 1500불 사이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좀 참고해 주시고, 그때 돼서 제가 한 1, 20%더 팔 수도 있어요. 그렇게 팔고 나서 다음에 혹시 미국에 조정이 되면 대선 전에 그때 사도 되죠. 이런 것도 매매도 됩니다. 그런 면으로 슈팅 기한 즐기시라는 얘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도주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주도주가 1년 반을 끌고 있어요. 자, 여기서 주도주 바뀔까요? 이 큰 성장들이 만들어야 되고 정치적으로든 빅수급이 들어간 주도주를 야 이제 익절하고 딴 거 밑에서 사서 올리자. 안 된다니까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인텔이 넘보는 숏되고 안 좋은 것들을
관심을 아예 갖지 마시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나라든 지금 미국이든 글로벌 형식의 특성과 좀 여유가 그 특성이 연결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작년 재작년 힘들었던 부분은 뭐냐면, 야, 금리를 다 낮춰주고 한번 폭삭 주저앉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때문에 많이 하셨잖아요, 비공론자들이. 그때 시작하게 되면 스타트 돼서 금리가 제로금리 되고 유동성 장세 모두가 다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실적 장세 넘어가야 되는데, 정말 작년 올해는 정말 특이한 게 세계가 변했잖아요. 40년 만에 유가가 그렇게 뛰면서 공급에 대한 인플레를 유발했었고, 전쟁도 물론 있었지만 신냉전이 30년 만에 왔지 않습니까? 세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자, 그럼 투자하는 방식도, 시장을 보는 방식도 당연히 바뀌어야 되죠. 여러 번 얘기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금리가 고금리인데도 실적 장세가 오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살 수 있는 유동성 장세, 물론 바이든도 돈 풀고 연준도 도와주고 있지만 전체 돈이 다 안 가잖아요. 이 고금리 상태에서 성장과 어닝과 수급 좋은 이 주도주로 더 차별화된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 좋은 걸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밑에 빠져 있고 막 사는 거는 절대 사지 말라 말씀을 드리는 거고, 계속 이렇게 가는 걸로 밀어붙일 거예요. 계속 밀어붙입니다. 그러니까 주도주 쪽으로 위에서 달랑달랑 급나가 아니라 즐기시라니까요. 가는 게 더 갑니다. 그렇게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엔비디아 좀 올랐기 때문에 제가 조금 그렇게 기분 좋게 말씀을 드려도 이해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홀딩하는 게 단타 칠 거 없습니다. 단타 칠 거 없고, 중간에 뭐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해도 밑에 단가 낮은 사람들은 홀딩에 금달 게 별로 없어요. 단타를 잡고 치면 물론 기준이 있겠지만 좀 흔들릴 수 있잖아. 그런 면에서 즉시 주도주는 홀딩해라 한번 더 강조 드릴게요. 간단하죠? 간단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연달아서 이것도 말씀드릴까, 어제 올랐는 내용을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자, 바바리안 리서치라는 데서 하신 글을 인용을 좀 해왔는데, 어제는 제가 차트를 잠깐 보여드리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속스나 속스를 들고 있는 분들 많이 올랐을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이크론, 미국 말고 있는 마이크론, 그 다음에 ASML 좀 안 좋았거든요. 애플을 기도할 수 있는 암, 그 다음에 그 퀄컴, 뒤에 TSMC 엄청 올랐습니다. 신고가 났어요. 당연히 엔비디아, 제가 봤던 반도체 관련주도 다 올랐습니다. 왜 그랬냐면 HBM 당연히 좋지만 레거시 쪽도 흐름이 더 좋아져요. ASML은 노광장비 만드는데 신제품들이 잘 안 팔렸어. 실적 나오고 좀 빠져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하이 NA EUV 장치가 신제품입니다. 가격도 좀 엄청 비싸요. 그때 말씀드렸던 수천억 조단위 넘어가는 장비인데, 애들을 지금 박걸리에서 볼 때는 TSMC 2나노 이게 된다는 얘기는 AI PC 쪽도 기대를 더 한다는 얘기예요. 애플에 좋은 거죠. 이런 수혜 코멘트 있고, TSMC도 가격을 올린다 그랬습니다. 지금 그 2나노 쪽도 그렇고, 그다음 AI 가속기도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협의화돼서 단가 더 올릴 거예요. 매출이나 영업 마진 더 좋아지겠죠. 근데 그렇게 해도 될 정도로 수요가 많아요. 수요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ASML도 좋았고, 그렇게 되면 마크론 신고가 났는 것처럼 기존에 있는 D램이나 낸드 쪽, 레거시 쪽도 계속 캐파가 늘어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럼 HBM도 당연히 좋지만, 엔비디아 좋지만, 뒤에 낸드 쪽이나 레거시 쪽도 D램이 좋아진다 보니까 반도체가 더 올라간 겁니다. 이런 것들은, 자, 중국도 지금 반도체 굴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미국, 중국 봐야 되겠지만, 중국이 반도체 엄청 사갖고 와요. 우리나라 지금 2, 3년 동안 수혜 누릴 수 있다는 말씀 드렸고, 지금 컴퓨텍스라고 젠슨왕이 대만에 사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 온갖 AI 대장들이 다 모여 사고 있는데, 대만에 사다 보니까 대만을 되게 많이 죽여 세워줘요. 그림 보면 중국과 따로 떨어진 한나라 국가처럼도 막 언급을 한다고, 젠슨왕이. 그러면 당연히 중국에서 난리가 나야 되잖아요. 아무 말도 못해요. 아무 말도 못합니다. 왜? 중국에서는 엔비디아 칩이 절실하거든요. 암만 얘가 반도체 굴기를 하고 한다 하지만 노광장비도 없고, 특히나 AI 지금 싸게 미국 허가 받고 주는 A급 칩들도 중국은 감지 특집입니다. 그만큼 AI에 대해서 중요하고 절실한 시대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정치도 이기는 AI 쪽이다 보니까 이렇게 기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도 당연히 같이 간다. HBM 당연히 좋고, D램이나 낸드, 네가시도 좋아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한국 반도체도 당연히 좋겠죠. 자, 그래서 한국 반도체 잠깐 보면, 어제 또 제가 통하신 분이 저랑 한 1년 안 된, 몇 개월 안 된 고객분이 계세요. 투자를 올해 좀 크게 하시는 분인데, 한 예전에 크게 손해를 몇 억씩 보고 가셨다가
저랑 하면서 지금 우리 주도주 다 들고 계시거든요. 수십 프로 수익 나 있으시고 회복되고 있어서 감사하다는 얘기를 저한테 감사하게 해주셨는데, 이분도 스타일이 그냥 주도주 홀딩한 스타일이에요. 그렇게 되면 올해 11월까지는 수익을 더 키울 수 있습니다. 계속 크게 보시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삼성전자를 교란을 좀 많이 했고, 우리나라 수급 어닝상 이 고랑 만드는 아주 나쁜 습관 때문에 많이 뺐잖아요. 결국은 전선왕 얘기한 것처럼 갈 거예요. 기존도 좋고 HBM도 기대가 있기 때문에 여기 사게 돼서 저는 고가가 한다 봅니다. 신고가. 제가 수급 분석으로 2021년 그다음 2차 전지 다시 또 쉬프트돼서 올라가는 흐름 말씀드렸잖아요. 수급 사이클은 외국인 항상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저는 신고가 갈 수 있다 봅니다. 왜? 이 빅수군 외국인 컨트롤하는 애들이 사나서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죠. 빅수급들은 손해 안 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빠르면 오래 갈 수도 있어요. 신고가 제가 11월 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지금 사서 9만원대 후반 10만원 가면 한 30-40% 수익 납니다. 삼성전자 이 큰 주식에 큰 돈 들어가서 그런 수익 낼 수 있어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렇게 삼성을 좀 봐주시고, 당연히 삼성 하이닉스나 이런 것들 올라가 있기 때문에 신규로 홀딩하는 구간이죠. 우리 홀더들. 자, 근데 그런 분도 계세요. 엔비디아 야 돈 복사하네. 돈 복사 아니에요. 쉽게 번 돈들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사실은 그렇게 살 때 과감함, 그때 어떤 결정력, 그다음 힘들어서 덜나기 있을 때도 안 팔고 홀딩하고 다 거쳐서 시장을 과정 관리하면서 들고 온 거예요. 그 투자하는 과정이 사고 팔고도 중요하지만 홀딩해서 들고 가는, 장기적으로 물려서 들고 가는 거 아닙니다. 비자발적 장투가 아니라 올라가는 거를 짧게 안 보고 키우는 그런 홀딩 과정도 정말 실전 투자에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어렵게 가져오는 겁니다. 그렇게 수익을 키워가는 과정이니까. 하이닉스도 지금 뭐 수급 왔다 갔다 하지만 저는 20만원 또 넘어가서 뭐 30만원 사이 어딜지 모르겠지만 우리 40% 팔아놨잖아요. 한 19만원대. 나머지는 잘 가져가시면 됩니다. 한미반도체는 어제 IR 잘 끝났어요. 제가 살짝 들은 부분은 있지만 IR에서 그거를 뭐 밖에 안 한 걸 막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IR에서도 상당히 자신감 있게 얘기를 했고요. 수급적으로 제가 봤을 때 또 신고가 시도할 거라 봅니다. 뭐 삼성전자다 아니면 다른 하나정밀이나 CMS 얘기 나오는데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은 주도주를 가져가시는 게 제일 좋아요. 뭐 지금 못 올랐던 하나나 CMS 산다 아니라 그랬어요. 시장 성격상도 안 맞고 수급 분석상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빅수급들이 계속 키워가는 과정이니까 덩락이 있고 있더라도 이 얘들이 팔 때 팔면 돼요. 한번 얘기를 드릴까요? 엔비디아를 언제 팔아야 될지. 잠깐 아까 뭘 봤더라. 엔비디아 한번 볼게요. 자, 엔비디아 한번 볼게요. 엔비디아가 자, 뭐 제가 이때 팔았잖아요. 이때 저는 팔았는데 950% 팔았잖아요. 이때 팔았던 이유는 뭐냐면 실적 나오고 장이 살짝 조정을 받잖아 우리가. 근데 조정받기 때문에 팔아서 1차적으로 한번 챙겼는데, 얘가 한번 꼭지를 이 석 달 동안 따블이 났어요. 500불이 이렇게 올라와서 계속 올라가다 한번 딱 치고 확 떨어졌습니다. 이때 확 떨어졌어요. 근데 작년 이 에코프로 기억 안 났어요. 4월 달에 80만원 갖다 빠졌을 때 빅수급들은 아 빠졌네 큰일 났다가 아니라 혹시 팔았으면 잘했지만 다음에 한번 기다리면 돼요. 한번 또 줘요. 한번 주기 때문에 혹시 때 덜 판 분은 이때 팔아도 됩니다. 이때 근데 고점 돌파하겠지 또 막 기대를 가지는 게 아니라 이때 공포를 느꼈으면 이때쯤 팔라고요. 신고가 근처에서. 끝까지 내가 다 들고 하는 게 아니라 슈팅이 나올 때, 남들이 슈팅이 나올 때 미리 갖고 저가에서 잘 갖고 있는 분들은 파시는 겁니다. 그렇게 투자를 즐기시는 거예요. 이분도 마찬가지거든요. 자, 이렇게 잘 가고 뭐 AI 버블이 몇 년 갈 텐데 하더라도 좀 파세요. 좀 파시고, 어떻게 보면 대중들이 막 들어오면 야 쟤들 막 들어올 때 우리는 때리고 나가야지 그런 마인드가 아니라 이 수급 사이클상 항상 그렇게 해왔습니다. 슈팅이 들어오고 생기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 미리 힘들게 갖고 있던 홀더들 입장에서는 일부라도 때려주는 게 좋아요. 그렇게 투자의 재미를 중간중간 챙기시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신고가를 저는 이쪽도 다 날 거라 보고 한미도 날 거라 보기 때문에 오늘 뭐 어쩌다 우리 휴장 안에 이런 걱정하실 거 없이 출렁거리더라도 또 내일 금요일 열면 또 내일 보면서 다 또 대처를 해드릴게요. 자, 사실 엔비디아가 신고가 난 상태에서 홀딩한다, 뭐 올라갔을 때 일부 살짝 판단 얘기를 좀 어렵게 길게 좀 드리긴 했는데, 주도주 잘 홀딩하자. 시장 예전하고 다르게 이것저것 다 사는 게 아니라 계속 차별화 더 되고 주도주가 더 가는 장세예요. 자, 그 사이에서 빅수급들은 끝까지 수익을 맥시멈 할 겁니다.
자, 첫 번째 그 모듈이가 올해 11월 달 대선으로 보는 거고요. 자, 큰한방 남아서 큰한방이 만들고 있는 상태고 1,300불, 1,500불 사이에서 우리는 10% 20%를 추가 익절할 계획이다. 한번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런 게 있어요. 예, 좀 부동산의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자, 지금 시장에 돈들이 한정돼 있습니다. 자, 부동산 제발 가지마, 우리 쪽으로 돈이 와야 돼, 그런 마인드 아니에요. 이거는 객관적으로 보는 저에 대한 분석이랑 의견이고,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적이 있을 거예요. 이 차트를 제가 작년에 한번 그랬을 겁니다. 우리나라가 코스피가 40년간의 차트예요. 80년대부터 차트인데, 이 그린 박스가 뭐냐면, 이 차트는 이제 코스피, 코스피 지수고 한 100, 500에서 지금 20 몇백 돼 있죠. 이 그린존이 뭐냐면 우리나라 부동산이 안 좋았던 시기예요. 안 좋았던 시기. 자, 미국은 금융자산이 70% 하지만 물론 걔들도 되게 빈부차가 큽니다. 401k에 다 들어 있는 게 아니라 40%밖에 가입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엄청나게 정시 때문에 좋다 하더라도 바이든은 그게 소외된 밑에 또 저층 안 좋은 그 계층이 있단 말이야. 거기에 돈을 계속 풀면서 같이 끌고 가야 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자, 근데 미국 외에 다른 나라들은 거의 다 부동산 경제가 엄청 큰 비중이잖아요. 자, 미국, 중국도 50% 이상, 우리나라는 70%대, 유럽도 마찬가지로 부동산을 되게 중요시기고, 얼마 전 2020년, 2021년에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이 엄청나게 뛰었던 거 아시죠? 역대적으로 가장 큰 버블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래 부동산이 안 좋아지고 떨어지는 지금 과정이잖아요. 떨어지는 가운데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정시는 등락을 해요. 제가 말씀드렸던 스몰 머니, 스몰 사이클을 만듭니다. 이렇게 조금씩 수익을 회복하고 레버리지 줄여가는 과정을 이번에 금리 낮추고 전 세계에서 정시 부양, 중국도 유럽도 우리나라도 정책을 의도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야, 왜 부동산 올리면 되지, 쉽게 올리면 되지, 정시를 그렇게 해. 자, 부동산이라는 거는 아예 차원이 다른 거예요. 부동산에 관계된 금융이나 어떤 경제는 어마무시합니다. 이 항공모함을 꺼지고 돌리는 데는 아주 큰 영향이 미쳐요. 자, 부동산이 지금 버블이 되게 많다 했잖아요. 지금 버블을 다시 올린다. 자, 금리가 일부적으로 떨어지니까 다시 부동산 들어가자. 그 사실 지금 차별화된 거를 좋게 보는 분도 계시겠지만 지방은 되게 많이 빠졌어요. 2, 3년 동안 20, 30% 떨어진 데 되게 많은데, 지금 강남의 반포나 한강변 보시면 여전히 평당 1억 다 넘습니다. 그쪽 이미 차별화돼서 안 빠지고 있는 거예요. 특히 수도권만 말씀드리고 서울만 말씀드리면 여전히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버블을 다시 만든다고요? 그 폐해가 사실 엄청나게 커질 거예요. 폐해가 엄청 커질 거고, 정부도 지금 내수를 좀 키우려고 조금 욕심을 부릴 수도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큰 수급 분석, 저는 수급 분석이니까 경제 시스템 사이클상 원래 같이 주식이랑 부동산 같이 빠져요. 이때는 이제 부동산 좋았을 시기겠죠. IMF 이전이고, IMF 때 박살났고, 부동산이 7년 동안 안 좋았습니다. 서프라임 때는 또 7년 동안 안 좋았어요. 요번도 지금 이제 2, 3년 차인데 벌써 부동산을 붐을 시켜서 올린다. 이 후유증을 어마무지하게 받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내년도 지금 정시 사이클이 많이 특이합니다. 40년 만에 온 인플레이기 때문에 내년도 글로벌 공급망이 다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쉽게 못 내려가고 물가가 팍 잡히질 않습니다. 자, 그러면 금리나 한 번 하든 두 번 하든 우리나라도 미국도 글로벌도 3%, 4%대 금리지 1%, 2% 금리가 안 간다고요. 자, 그럼 지금 또 빚내서 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또 부담이에요. 또 부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디레버리징을 하고 지금 정말 필요한 실수요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부모는 모르겠는데 살짝적으로 지금 금리에 대한 기대라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부동산을 또 들어가면 또 내년에 또 고생하세요. 저는 여전히 데드캣 바운스라 보면서 아까 이제 형님이랑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긴 한데 우리나라 부동산에 대해서 너무 사실은 선호하시는 분이 많잖아요. 정말 선호 많이 하시기 때문에 부동산에 더 민감할 수도 있는데, 지금이 우리나라 금리 인하를 좀 할 수 있고 미국 금리 인하 한다는 거는 제로금리 저금리 간다는 건 아닙니다. 절대 지금 물가라든지 금리 시스템상 내년에 가봐야 또 중금리예요. 중금리 고금리 시대에서 레버리지도 무리하시면 정말 힘든 시기 올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돈이 많다 뭐 그런 모르겠지만 조금 감안해서 본인의 재정을 감안해서 여전히 같이 빠져요. 주식도 부동산 안 좋아서 같이 빠지다가 이 정시는 이렇게 쌍방 사이클을 만듭니다. 이때마다 주도주가 다 나왔어요. 근데 이제 AI 버블로, 미국도 우리나라도 AI 반도체 버블로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거기에 주식이나 차라리 신자산 코인을 들고 있는 게 저는 맞다 보는 거죠. 이 스몰 사이클은 즐기시라. 슈팅 기간이다. 이렇게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수급상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금리 빠지게 되면 AI 반도체 버블이 대장이고, 자, 그 다음에는 바이오죠. 바이오입니다. 우리나라 특징으로 또 수급주 알테오젠 같은 걸로 또 올 수 있으니까 AI 반도체 플러스 바이오테크는 계속 잘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얘기하다 보니까 또 얘기 좀 많이 드린 것 같은데 엔비디아 한번 전략을 얘기를 드렸고요. 자, 우리 소수 정예로 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같이 봐주시는 분 정말 감사드리고 꾸준하게 수익을 누적할 수 있는 10년 대계 젤리천을 만들겠습니다. 자,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